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개그계의 촌철살인마입니다. 독설계의 촌철살인마는 역시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고요. 개그계의 촌철살인마는 노정열 씨죠. 노정열 씨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요. 이 손뼉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코너에서. 제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요? 인기에 인기. 아, 제가 인기척 있는 개그맨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인기 있는 개그맨인데 저는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정열입니다. 인기척 있는 개그맨. 그건 저 어르신들이 나중에 예전에 이리 오너라 양방할 때 뭐 그런 거지. 좀 그렇네. 네. 인기척 있는 개그맨. 이런 얘기해도 남들이 웃어요, 근데? 아, 그럼요. 그래요? 수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웃고 네. 더 높은 거면 뭐 실신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웃다가 실신하세요? 예. 남자분들 많을 때는 자지러지는 걸 봤고요. 네. 여자분들 많은 것은 본물 터지듯이 아니,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굉장히 19금이지만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마치 좀 실신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요즘은 어떤 행사에 주로 가십니까? 요즘에는 뭐 많아요. 최고의 경영자 과정 네. 거기도 많이 하고 외국인들하고 함께하는 세미나, 그다음에 각 지역 행사.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요? 예.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주제 이렇게 할 때 재밌게 물론 영어를 많이 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프닝하고 클로징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양념 코멘트 해가면서 What day, Monday, Birthday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돌잔치부터 팔순잔치까지. How do you do? 그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뭐 이런 얘기. 노래 뭐 준비했죠, 정 PD? 네, 그거 하면 2시간짜리인데 그거 나중에 하죠. 기분 좋을 때. 아니 근데 잠깐 들었으면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도 정열 씨를 초청해서 행사를 우리가 맡긴다고요? 보통 최고 경영자 과정 하면 각 분야의 이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네. 또 중소기업 또 대기업 임원급들이 이제 대학원인데 석사 과정 말고 6개월 정도 특수 과정 과정이죠. 네네. 그래서 뭐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인맥 관계를 넓히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제가 일부 물지각한 그 언론에서는 저를 뭐 소위 좌파 개그맨 내지는 운동권 개그맨으로 거리의 제야 개그맨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자꾸 편파적으로 몰아붙이는데 또 수준 있는 CEO 과정에서는 노정열 정도면 표창원 교수, 조국 교수처럼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그리고 뭐 자본주의를 아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자는 건 아니고 깨끗한 경제민주화로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기 때문에 그 CEO 과정에서도 소위 강남 좌파가 있는 것처럼 강남 CEO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도 강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벌까지는 안 했지만 상당한 재력가였고 노무현 후원 회장을 맡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사실 옥세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강금원 전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쓰려오는데 그분들이랑 최수정이니 뭐 이상득이니 이런 그 올드보이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국민들께서 좌우를 나눌 게 아니라 어디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고 어디가 앙심으로 가득 찬 구시대적 작태인가. 그랬을 때 40, 60대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DJ 노무현 10년 정부 되돌아보니까 뭐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이라고 욕하지만 자기들 사업하는데 참 좋았다. 물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떳떳하게 벌고 싶은 자본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그때 뭐 말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기업하기에는 투명하게 하기에는 괜찮았다. 그럼요. 보람 있게 할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눈치 안 보고 불법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누가 찍어내려고 세무 탄압 들어오고 세무조사하고 그건 원래 낼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기에 뭐 어디 정부 공공기관에서 막 일부러 괴롭히고 세무조사하고 아니면 일부러 막 괴롭히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요즘 근데 MB 정부 들어와서는 역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눈치를 봐야 되고 줄서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같은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한답시고 무조건
어느 당 편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불법 쪽에 줄을 서야 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꼭 불법으로 유착이 돼야지만 유지하고 커나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사업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쪽에서 섭외도 하고 뒤풀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못 살던 나라에서 10등에서 이제 떨어졌지만 13등으로 GDP로만 따져도 대한민국에 있는 예를 들면 1인 기업이든 2명부터 예를 들어 300인 이하, 300인 이하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렇죠. 그 대기업 말고 중기업까지 합쳤을 때 그들 경영인들이 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편이냐. 다 그럼 지역감정에 줄 서고 다들 그러면 조중동의 보도에만 줄 서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럼 다 그러면 무조건 기득권층에서 불법을 다 용인하고 선거 때 어떤 기관들이 개입을 해도 다 용서하고 나라가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생각하느냐. 저는 절대로 기상 안 합니다. 반 이상의 그냥 좌우를 떠나서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면서 잘 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양식 있는 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약사, 판사, 검사들은 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불법이나 관건 선거나 그리고 무조건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니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거나 억울하면 니들이 잘해서 사장으로 올라가. 이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과연 제대로 떳떳하게 정의롭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얘기하고 정말 아비가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논리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시장의 자율에 맞게는 그러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업 환경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이 노정열 씨를 부른다 이런 거군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사람 왜 부르냐. 차라리 그냥 웃기는 사람 불러. 물론 제가 안 웃기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한두 시간 진행할 때 혹은 사회를 볼 때 특강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거 보면 가장 큰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고 그 파트너로 경찰청이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게요. 통계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내고 심지어 조작과 은폐, 엄폐를 일삼았던 통계청. 그다음에 보훈처. 만약에 야당에게 넘어가면 종북 세력이 득세할 것이다라는 마치 윤창중 대변인이 박원순이 서울시장 되면 서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이런 여과 없이 종편에서 막 막말을 해대는 이런 정도의 논리가 보훈처 지원 행사나 기관에게도 나타나고요. 아니 보훈처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왜 그러지 도대체? 관변 단체로 다 만든 거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과 더불어 국자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국방부 아닙니까?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충격적이에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통계청, 보훈처, 국방부까지. 그러니까 다들 심판의 자리에 있거나 관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그런 정부 기관들을 그리고 군 기관이 한패가 돼서 싸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물타기하는 국면 전환으로 호도하는 언론과 세력들이 있죠. 야, 그럼 DJ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했겠죠. 일부 몰지각한 과잉 충성하는 그러나 DJ 노무현 때 국정원 독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특히 노무현 정부는 그리고 개입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양심과 그다음에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경범죄 노상방뇨와 고성방가를 인면수심의 강도 살인 이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정도에 맞게가 정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죄니까 그냥 대강 처리할 수 있는. 근데 항상 논리가 밀리다 보면 종편에서도 맨날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 DJ 노무현 때 똑같은데 왜 그러냐. 두루뭉실하게 넘기고 가자는 묻고 가자. 경제 살리자. 민생으로 들어가는데 민생의 중심에 민주주의 없이 민생 살린 경우 없습니다. 왜? 30년 40년 개발 독재도 그 떡고물은 결국 일부 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인정 안 하는 삼성에게 돌아갔다는 것도 이미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주장으로 팩트인데 주장으로 자꾸 호도하는 것 역시 일부 나쁜 주류 언론들의 국민 쇠내고 나쁜 거짓입니다. 우리 다들 조금씩 더러우니까 그냥 과거를 묻고 가자 얘기는 바로 해방 후에부터 나왔던 지난하게 나왔던 논리죠. 그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국방부 사령부가 못하는 게 없는 모든 해킹의 주범이 북한으로 물면서 정작 사령부가 할 일은 북한 해킹이라도 막았어야죠. 그렇죠. 그거는 놔두고
무조건 박근혜를 칭찬하면 애국자고 나머지는 다 종북 세력으로 국민의 반을 종북 세력으로는 그 국정원을 에서 댓글을 달았다면 국방부 사이버 그 요원들 동원해가지고 리트윗시키고요. 예. 얼마나 구리면 가만 놔둬야죠. 정당한 국방 활동이었다면 400개 삭제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000개. 4,000개. 아, 죄송합니다. 4,000개. 응. 400억 건이구나. 400여 건 맞죠. 정치 댓글. 그리고 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렇고 사이버 사령부가 있다는 것조차도 이번에 처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의 전쟁은 전자전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 물리였습니다. 물리. 그야말로 각도 계산하고 포를 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미사를 쏜다 하더라도 물리로 계산하는 건데 사실 컴퓨터가 발달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군수용으로 발달한 겁니다.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최초 컴퓨터가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들도 원래 이런 거 다 국방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그리고 사람이 튼실하게 있어도 전자전에서 밀리면은 해킹당하면 끝인 거예요. 예. 그거 하라고 해놨더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라도 그냥 김일성 3부자만 욕하던가 김정은만 욕하던가 여기까지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민주당이나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다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고 이거는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불법인 거죠. 이건 범죄 행위죠. 예, 그렇습니다.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게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 실행에 착수해서 일부 성공한 겁니다. 예전에는 지역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사실 박정희 정권 지내고 독재 정권이 계속되면서 자신들의 집권 세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상당히 조장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독재자들의 기법이 나눠서 통치해야 서로 유리하게 자기 그 권력 재편할 때 붙이기도 하고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오래된 기법입니다. 마키아벨리 시절부터. 자기의 말에 반대하는 자기 세력에 반하는 세력을 전라디안이나 홍어 또는 종북, 빨갱이, 김정은 추종 세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국론 분열인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중요한 게 빠졌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 경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좌우 진보보수를 떠나서 양식 있는 분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다운받아서 보면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 프로젝트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느 편 들 것도 없어. 그대로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은폐, 엄폐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는지. 똑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엄격결에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통계내고 유력 당선 가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10년, 20년 있다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트로이카로 하자면 선관위, 경찰청, 국정원 3자 트로이카고요. 나머지 부대로 따지면 지금 외곽 지원 전방부대, 후방부대 다 해서 병참부대까지 해서 통계청, 보훈처, 그다음에 국방부, 통일부까지.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1480만 대 1500 얼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3%. 그러니까 국민들을 욕하기 전에 실제로 민심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1971년도의 대선 때 말이죠. 김대중 후보에게 아주 혼쭐이 났죠. 박정희 후보가. 그때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서도 간신히 이겼다고 7%인가 차이로 이겼다고.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게 70만 표 수로 따지면 70만 표인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뜨끔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슨 체제로 가는 거죠? 정치 탄압을 들어갔고 그 전에 죽산 조봉암 선생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진보당으로요. 이승만은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전대미문에 또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상당한 표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걸 두려워해서 결국은 또 빨갱이 사냥에 들어가고 조봉암 선생을 형장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게 했죠. 어이구 부활의 노래나 부활자 들어가는 거 있나요? 부활이요. 부활. 밴드 부활이 있죠. 요즘에 그래요? 정말 그야말로 부활하고 있는. 제가 엊그제 트위터에 올린 건데. 창조정부라기보다는 부활정부네요. 잠깐 지금 길게
읊을 거요?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요? 뭐 예. 20초면 되니까. 네. 창조정부라고 자꾸 하잖아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때문에 정부 조직법 6개월이나 표류를 했고. 창조보다는 유지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닉네임을 창조정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부활정부라고. 부활정부. 예. 부활한 걸 보면 사실은 서민경제나 한반도 평화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활한 걸 보면 사찰 부활, 네. 공작 부활, 관선 부활, 공안 부활, 유신 부활, 구태 부활, 친일 부활까지. 원래 부활하고 창조는 신이 하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성 모독이 아닌가 싶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가수가 저는 여기까지 이제 언질만 던지고 그렇군요. 들으면 좋을까요? 정말 그 부활과 창조는 신의 영역인데 말로는 정말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뭐 어르신들 부활시키긴 했습니다. 네. 네. 유신 때 어르신들. 노인 복지 예. 차원에서. 그러면요.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노래. 이거 의미심장하네요. 저희도 원칙과 상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찾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이 있죠. 예. 끝나지 않을 촛불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를 듣죠. 소시적에 20살 무렵의 이승철 씨와 함께 밴드를 이끌었었던 부활의 김태원. 사실은 김태원 씨가 밴드를 이끌었던 거고, 예. 그리고 나중에 잘 돼서 솔로로 나갔습니다만, 어느 해, 한시 프로젝트로 다시 뭉쳐갖고, 만나서 레코딩하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죠. 네. 네버엔딩 스토리. 사실, 부활정부에 앞서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으로 이제 시사풍자 코미디언이니까. 네. 파기정부라고. 파기정부?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만 파기정부가 아니라 박자가 공통분모가 있으시니까. 네. 이명박근혜 정부 6년이 파기정부다. 네. 이명박 MB 정부는 문서파기. 문서파기. 막판에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그대로만 따지면 5만여 건 이상이. 네. 파기된 걸로. 문서가. 예.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 땅을 일본 교과서에 올릴 테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다는 그 말에 관해서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일제기해야 되거든요. 거짓이라면 굉장히 국기문란과 헌법에 관한 주권 영토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 경고해야죠. 그렇죠. 아니라면. 예. 그때 끽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타기 한 거죠. 사실은 그 발언이 진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NLL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법상으로도 예. 독도를 올리겠다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라고 잘랐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예. 그때 지금은 곤란하다는 얘기는 다른 해석으로는 오버 해석이 아니더라도 시간 봐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라고 하는 아니다는 거잖아. 그렇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네. 너네들 하는 얘기가 헛소리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해석될 수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쳤어야죠. 6글자로. 그렇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예. 근데 무슨 지금은 곤란하니 때를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그것도 아주 농담 삼아 했다면 한 100년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 조금이라는 거는 몇 년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 임기 중에는 이걸 다루지 않을 테니까 다음까지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국익에 관한 거라면. 그렇죠. 우리 남북 간에는 한반도는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현행법상 이적 단체직 국가가 아닙니다. 맞아. 현행법상으로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일본은 국가입니다.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 쪽으로 가자면 MB의 그 발언이 외환과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진짜 공개하려면 그쪽을 공개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셨던 예. 우리 노정열 씨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또 어느 파로 갈린다고 하는 분은 일생을 살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은 어두운 속에서 살다 가시고 불쌍한 분이에요. 본인은 행복하게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NLN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길게 물고 늘어질 건덕지도 안 되죠. 우리말로. 예, 거죠. 예. 근데 며칠 전에도 보면은 할 수 없이 제가 짬뽕을 먹으면서 거기 켜져 있어. 종편들이 왜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TV 조선에 어떤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아젠다 세팅 펑션이라는데 의제 설정. 네. 그렇게 그냥 좌든 우든 테이블 위에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그 미디어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지금. 근데 저들 입장에서는 네. 비열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종의 언론 쇠뇌 기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먹혀 들어가는. 그렇군요. 예. 신문학을 전공하셨던 네. 우리 노정열 씨. 갑자기 막 다 끄집어내십니다. 어쨌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게. 그 전에 인권, 생태, 여성, 환경 이런 건 아예 못 올라오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아젠다 세팅 펑션이거든요. 언론과 정치에. 찬반을 떠나서 아예 못 올라오게 하는 거. 가장 무서운 권력의 억압 기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무섭다는 악플보다도 무섭다는 무풀이발 이런 얘기인가요? 그겁니다. 무풀로 아예 대상조차 올라오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밀리면 이제 찬반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자, 문서 파기 정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예. 그걸 시도했던 그 정황들이 다 파기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원본은 있는데 사본을 파기한 거다. 사본이 새 나갈지 모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에 그냥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나저나 우리를 35년 동안 압제하고 인면 수심의 죄를 지은 네. 그리고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와 군사협정이요? 정보협정이요? 이 시도 자체가 일본의 헌법이 바뀌고 절대절명의 사과가 있지 않는 한 네. 시도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적행입니다. 미일을 한 축으로 두고서 네. 사실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론 호도용이고 물타기를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우리 3.1운동의 정통성, 4.19 혁명 이런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나라로서는 네. 위헌적인 시도고 위헌적인 외교 관례입니다. 외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네. 러시아랑 중국에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MD의 일종인 사드에 네. 우리가 전자권 밀어가면서 그 조건을 우리가 4조 이상의 돈을 써서 비싼 거 사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시체말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정신 버리고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대주의 구력 외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네, 지금 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쓸데없이 헛소리 하거든요. 저 헛소리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DJ는 친북이고 저 노무현은 반미? 제정신인 국사편찬위원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얘기가 오가니까 제가 아까 친일부활, 유신부활이라는 얘기 한 거거든요. 이승만은 저 세종대왕에 비유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문서 파기 그리고 이제 레이디 가카로 들어오면 공약 파기 정부죠. 공약 파기. 줄줄이 다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중도를 잡고 다 던졌습니다. 빨간색으로까지 바꿨죠. 맞아요. 새누리라는 이름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네. 새 단장을 했고 성형으로 따지자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어요. 뭘 위해서? 오직 정권,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싹 바꾸는 겁니다. 왜 노인들은 이제 판단력이 그러시고 글쎄요. 언제 지금 이산가족 노인들 계속 가시잖아요. 네.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좌우진보부를 떠나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오직 당선을 위해서라면 쿠데타도 하고 별짓도 하고 찻대기 하는 것과 똑같은 현대판 모든 선거를 위해서는 공약까지 다 완전히 민주진보 거 다 따가지고 했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찍어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자기 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니까 민주화 대신에 경제 활성화 대신에 민주화 대신에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알고 보니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져서 그 공약 못 지키게 됐다고 갑자기 세계 경제 탓을 하고요. 그건
MB 정부 때부터 지자치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가 지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몇 년 동안에 그 세계 경제가 좋은 적은 없었어요. 예. 뭐 항상 경제가 문제라고 20년 전 그 누구십니까? 그 김상호 씨인가요? 그 코미디언. 네. 예?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 그때 누워 있으면 걔 이름이 경제였죠. 아, 그렇군요.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애가 경제를 살리자고. 그렇죠. 맞아. 경제야 그러면서. 그 미국도 항상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분배적 정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지금의 현재 이 공범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었다면 사기꾼에 당한 피해자라고도 보지만 자기도 그 사기꾼과 함께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천박한 대중 표심 자본주의, 표심 민주주의.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욕할 수는 없지만 뭐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이 물신숭배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시류에 합류한 그런 표심이었다고 하지만 네. 저는 역시 그건 반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동원되고도 5대5가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5.1대 4.9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삼성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51대 49를 이겼다고 했어요, 문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뭐 일부 시민들이 불법 부정 이런 말 대신에 아예 판 자체가 무효다. 네. 법이라는 게 절차 실체상 그 하자 흠이 중대 명백하면 위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무효로 가거든요. 이건 네. 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극구 이것에 대해서 쌩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까는 겁니다. 쌩까는 겁니다. 네. 저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몇 달간에 걸쳐갖고 저렇게 촛불을 들고 하시는데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바로 부정선거 논란에 바로 휩싸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호미로 막을 걸 가려로 막는 그런 게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문서 파기, 공약 파기보다 더한 게 국민들 가슴 후벼 파기죠. 아,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역시 역사에서 볼 때는 재무덤 파기일 겁니다. 파기 정부다. 파기 정부라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무덤 파는 노래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언질만 던지고 가수한테 악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노래는 없나? 예. 그런 거 진중권 씨가 박정희 당시 얘기하면서 그 제목이 그렇죠. 이 무덤에 침을 뱉으마. 그러니까 이게 그 조갑재 기자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이름으로 박정희에 대한 평전을 쓴 거였잖아요. 일종의. 네. 그것에 대한 통렬한 패러디였죠. 네. 당시에 독일에 계셨을 거야 아마. 예. 진중권 선생의 필명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벌써 그 20세기 얘기군요. 그죠? MB 때도 제가 개그로 첫 단계부터 쳤습니다만 네. MB는 사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네. 절실한 불교 신자다. 대한민국을 사찰공화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총리실 민간이 사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불법을 일삼는 네. 성경보다는 네. 예. 불법이 횡행하는 나라 불교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MB는 사실 크리스천이 아니라 불자입니다. 그리고 MB는 사실은 그 럭셔리한 기득권층을 대변하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서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대포를 좋아했어요. 대포폰도 쓰고 물대포도 쏘고 이렇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어느 불자가 사찰 지금 보셨죠? 검찰총장까지 사찰이 되니까. 그리고 삼성은 여전히 직원들 사찰해가지고 노조 고사작전, 와해작전이라고 정확하게 문건이 이번에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정해서 밝혔는데 또 오해다. 네.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위한 세미나 전략이었다. 바람직한 세미나 전략에 노조 고사라든가 노조 와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거고 예전에 봉건 시대의 왕이 귀족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은 겁니다. 통치의 대상인 것이지 함께 가자는 파트너로 보는 건 아니죠. 말로는 뭐 농자, 처나, 지대본이니 뭐 민심은 천심이니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용서도 없었던 그런 것이죠. 예. 그래 놓고선 지금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 빨간 플랜카드에 내걸었던 그 민주 진보 정책들 반이 아니라 거의 90% 다 똑같았어요.
그래요. 이거 지금 검색해 보시면 다 압니다, 그냥. 민주 진보 세력, 개혁 세력에서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 민주화해야 된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부 대기업 총수라든가 그런 데서는 점점 몸쪽을 불려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경제 민주화를 채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선 후보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영등포에 나온 그때 3대가 바로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3가지였어요. 이거는 그냥 진보당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고 지금. 그냥 표에 묻힌 거죠. 그 표 때문에 몇백만 표가 움직였을 텐데. 네. 저는 100만 번 양보해서 부정으로라도 됐으면 네. 현대판 왕 아닙니까? 네. 정말로 다시 환골탈퇴하고 유체이탈 행보를 보이더라도 정말 경제민주화 4년이라도 착실히 하면 네. 마지막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지하거나 돕고 싶거나 방조하고 싶습니다만 네. 저 노인들한테 저 2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저렇게 가슴 후벼 파는 거 보십시오. 네. 있을 수 없는 거짓 오만 정권이죠. 그러니까 4대강에 투여한 그런 예산의 일부만 쓰더라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그런 건데 지금도 법인세 대기업 집단들이 주는 부자 감세만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네. 셀러리맨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구간 나눠가지고 어떻게 그거 저 거위털 살짝 안 아프게 뽑겠다고 하는 그 조원동 경제수석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작 갈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단군 일에 가장 대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거 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맞아요. 나라를 망치고 자본주의를 흔들자는 게 아니라 기여한 만큼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서 기분 좋게 살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얼마 전에 국제기구에서도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면 톱10 안에가 다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다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가져간 나라죠.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네. 그리고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저기도 안 되고, 30% 이상의 협동조합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 실제로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맞아요. 특히 100만 원 번다면 거의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반 혹은 30-40% 이상 걷었지만 그 대신 정확하게 투명하게 복지로 딴 데 안 생각하게 정확하게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덜 걷고요. 부자들한테 많이 걷습니다. 심지어 교통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노키아 회장한테는 1억 넘는 걸 걷어요. 예. 그러면서 정확하게 쓰는 거죠. 항상 우리더러 그 세금률을 얘기할 때 북유럽은 세금률이 엄청 높다, 관세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 거죠. 특히 돌아오니까. 서민들한테는 특히. 네. 예,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아무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그 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 네. 드러났는데도 역시 그것은 국방 행위였고 정당한 사이버 대응이었다.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국민들의 반을 종북 세력 빨갱이로 몰고. 그렇죠. 게다가 한다는 얘기가 아직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론칭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교리나 전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댓글 공작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럴 네. 수 있는 거라고. 예. 저는 어떤 걸 바라냐면 지금 각 수석이나 뭐 그 외교안보 수석 쪽에도 DJ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장차관급들이 역시 수석도 있고요. 네. 비서로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이번에 저 포항에서 나오는 박명재 전 장관 네. 뭘 말하고 싶냐면 살면서 다 깨끗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야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35년 동안 정말 우리 민족을 괴롭혔겠구나. 예. 그야말로 권력에 빌붙어서 매국노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현대판 매국노들입니다. 예. 왜 거기에 끼냐 이거죠.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을 그냥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국민의 영웅으로 된 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 좌우 진보 보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공무원으로 살 얘기 했는데 갑자기 떠버린 겁니다. 그렇죠. 표창원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선으로 돌아와서 서로 간의 대화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나라입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썩어 빠진 기본이 안 된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되는 기본이 점점 더 엉망이에요. 특히 이명박근혜 들어와서 6년은 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생계 때문에 속으로 이런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만 그야말로 국민적 댓글로 청와대든 저희 국민TV든 촛불을 안 들면 댓글이라도 국민 댓글 부대가 자발적으로 다십시오. DJ가 돌아가기 전에 차단 못해 벼랑 빠게 되고 욕이라도 하러 간 이유는 이렇게 일제시대 35년 해방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유관순 누님, 우리 윤동주 형님도 그렇지만 네. 이 시대에도 지금의 또 다른 의미의 억압시대고 침묵의 시대지만 세상은 그런 거야라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네. 표현하십시오. 표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시간이 되시면 촛불 들고 나오시고 댓글 다시고 이거는 국민의 민심에 의한 자발적인 거지 이게 동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라의 국가기관이 심판이나 관전자가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냥 그 두 사람이 권투를 한다고 쳤을 때 심판이 상대방 편에 붙어갖고 지금 2대1로 싸웠다고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관중들도 마찬가지였군요. 네. 관전자로서 경기를 감독해야 되는 그런 행정요원들도 말하자면은 상대방 선수한테 진행요원들이 다 동원돼. 예, 다 동원돼갖고 그 진행요원 가운데도 사실은 아무리 무서워도 글쎄요. 요즘에 목숨을 내놓거나 생계를 내놓기는 어렵지만 네.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좀 이제 나오겠지만 점점 이제 정권 후반기 중반기로 갈수록 그래요. 상대편 선수한테 설사약 처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진짜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지요. 무슨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밥줄을 끊어놨지 않습니까? MB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사찰하고 자기들이. 예, 그러나 생명줄을 끊어놓을 시대는 그때까지는 아닌데 네. 물론 가족도 생기고 처자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과 놀러 다니고만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좀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정열 씨 지금 지난 MB정부의 사찰공화국을 넘어선 이번에 파기공화국에 대해서 부활공화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시켜야 될 것은 파기시키고 네. 파기시켜야 될 것은 부활시켰어요. 거꾸로입니다. 반대고 예.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노래는 생각이 났네요. 네. 예, 마지막 노래는 바꿀 역자를 쓴 예, 바꿀 역.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원곡이고요. 양병집 선생이 불렀던 예. 바꿀 역자. 바꿀 역자. 예, 이거 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신시대 때 당연히 금지곡이었죠. 네, 이 노래를 부활시켜야 될 것을 파기시키고 파기시켜야 될 것을 부활시킨 지금의 현 상황에 바치는 노래로 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노정열 씨와 함께했던 개그계의 촌철살인마 노정열 씨와 함께했었던 노발대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